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고 주민주권연구센터로 되어 있는 주민주권에 나타나는 모습은 전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행안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제해 주신 최준규 박사님과는 워낙 잘 알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하고, 그래서 좀 보완적인 말씀들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종석 전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을 가감하게 내려줘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31개 시군을 갖고 있고, 이 31개 시군이 정말 다양한 인구 구조와 다양한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130만 명의 수원시와 4, 5만 정도의 연천군까지를 포괄해서 정말 다양하게 딱 대한민국을 축소해 놓은 그런 곳이 저는 경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 550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주민자치회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시범사업이 8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년째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죠. 한 1년이면 끝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할 뻔했는데 삭제되고 통과되어서 지금은 다시 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한, 그리고 개별법으로서의 주민자치의 설치와 관련된 개별법으로서의 입법 발의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이 8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입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목이 지방분권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분권 2.0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다시 91년부터 또는 95년부터 다시 재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역삼각형 형태로 띠고 있는 국가의 권한들이 가장 강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 그 주민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한국의 발전 형태가 이 중앙정부나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을 가져왔었죠. 그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치단체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는 것, 다는 아니지만 많은 권한들을 넘기는 것이 저는 1차 지방분권 또는 1차 자치분권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또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실질적인 권한들을 넘겨주는 이 행위가 저는 2차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역삼각형의 모델이 결국은 뒤엎어져서 다시 제대로 바로 서 있는 삼각형의 모습,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더 많은 형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권한들을 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주민 주권 재민의 이 원칙이 통용되는, 원래의 권한의 주인이었던 이 주민이 실제는 많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정삼각형, 제대로 서 있는 삼각형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존의 국가 중심의 양적 발전 모델에서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질적 발전 모델로서 전환하는 계기에 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최근에 1964년에 설립되었던 UN 기구에서 대한민국을 A그룹,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룹에서 B그룹인 선진국 그룹으로 57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국가를 선진국으로 옮겨놓은 그런 행위가 있었죠.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진국을 가서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양적인 성장이 기반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복을 추구하고, 왜 질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주민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협력, 연대, 협동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의 핵심은 저는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 실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체가 저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조직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 주민조직, 주민 모임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는 동원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참여, 저는 그것이, 그러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부여되는 것은 아니죠. 대표성 있는 곳에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 권한을 위임하죠. 대표성을 부여받은 대의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대표성 있는 주민 조직으로 선출되고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지금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서 추첨제나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러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역할은 이렇게 부여받은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대표성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주민이 민주적 운영을 하는 이 민주성을 지켜나가는 노력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역량뿐만이 아니라 덕성도 또한 필요한 것이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좋아해야 되고 덕이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성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저는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해나가는 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을 해오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아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러한 권한을 지금 부여받으려고 하는 일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 주민자치를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저는 해나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다양한 그런 거 자치성이나 민주성을 증진시킬 자치계획이나 주민총회 또는 운영세칙이라고 하는 조항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밖에 주민자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 세칙의 약속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과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되면 2년의 임기 안에 그 선출되고 구성된 30명 또는 50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계획이나 주민총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성을 길러내고, 아울러 분과의 개방성, 즉 일반 주민들도 이 분과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것이 없었죠. 주민자치회는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읍면동의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기제를 이 분과위원회 같은 것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뭔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는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시절에 붉은 악마들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는 꿈은 꾸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꾸어야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새로운 꿈을 꾸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돈이 없는데 돈 다 주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하죠. 주민세나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하십시오. 공모사업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실제 주민자치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저는
경기도형 주민자치에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세력으로서 경기도가 존재하고 경기도 의회가 존재해서 실제 주민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지역의 자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정력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 지역 기금 또는 마을 기금, 읍면동 기금, 필요하면 읍면동의 자율 계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읍면동이 그런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 아니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문제, 좀 더 나가면 특례 읍면동이라고 하는 걸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겠는가. 읍면동에 특례를 부여해서 우리는 지금 특례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현장에 기반한 이 읍면동 단위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이 경기도의 형격한,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어서 별로 못 느끼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회는 그러한 것에 강력한 지원 세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